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구분 소유자분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 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한 법리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상가라든지 호텔, 오피스텔에 관련되어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지금 최근에 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판결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날 선고 종료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의논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 그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약에 있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 파기환송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먼저 읽고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집합건물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관리 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리 비용 부담에 관한 관계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죠. 처음에 이런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구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비용 부담 등 법률 관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개별 계약의 내용에 딱 되어 있는 거죠.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운영계약이라든지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계약서에 적어놓은 거. 구분 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요 제3자는 관리업체입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오인을 하고 있던데 그 개별 계약과 있죠. 관리인에 관한 규정과는 관련 없다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 다운을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대법원에 여러분들이 주요 판결에 들어가시면 있겠습니다. 이거.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입니다. 자, 원고는 홈플러스 스토어 주식회사 소송 수개해 놨는데 원고와 피고는 관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뭐냐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고 청구를. 상고 이유를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포항시에 위치한 땡땡땡 복합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관리규약이 전혀 없고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으며 관리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관리규약과 관리인 선임 이런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줘야만 되는 것이지 운영계약서에
그냥 그 관리업체를 누구로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있죠. 적법한 절차로 관리인이 선임된 것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 소유자의 다수가 어느 업체의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업체의 관리 권한은 관리를 위탁한 건축주 또는 그 업체가 시행사라 보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명결의 방식, 즉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 자, 그러니까 그 우리 관리인을 선임할 때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되는데 서면 결의에 의한 방식을 하게 되면 더욱더 까다롭게 이 관리인 선임은 누구로 하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만약에 없는 한 관리 위탁 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자, 이 부분입니다. 관리 위탁 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운영계약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분양계약서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관리업체를 누구라고 몇 년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관리 위탁 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다시 말해서 관리단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리업체 퇴출과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2월 8일 2006-33340 판결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기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준공 이후에도 여기는 관리규약이 없고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으며 관리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죠. 다시 말해서 적법한 절차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관리규약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스토어스 주식회사 2019년 12월 2일 날 원고로 흡수 합병되었으며 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이 사건 건물 중에서 2층과 3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해서 홈플러스 포항점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 소유자들,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있었겠죠. 구분 소유자들은 2008년 4월경 피고는 관리업체입니다. 관리업체와 땡땡땡 공동관리비 부과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는 계약, 즉 건물관리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는 겁니다. 개별로 말하는 겁니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서 당사자로서 한국전력공사 말건문사업본부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죠. 말건문사업본부 수도 공급계약을 그 다음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와 등과 승강기 무빙워크 유지보수 계약 등을 각 체결하였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기, 수도요금,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 지급은 누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소유자분들이 돈을 받아서 지급을 했겠죠. 자, 피고, 즉 관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에
전기 수도 요금과 유지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지급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일부 구분 소유자분들이 요 건물에 이 구분 소유자분들이 요 관리업체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쪽에서 지금 미납 관리비가 지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관리업체 쪽에서는 인건비부터 먼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전기 수도 요금하고 유지 보수 비용으로 지급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1순위가 이 관리업체는 원래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 미납 관리비가 좀 많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비가 엄청 부풀려 가지고 원고 측에서 소유자분들께서 안 낼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전기 수도 요금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단전 단수와 승강기 무빙워크 운영 중단 사태 등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급을 못했으니까요. 지급을 못하니까 당연히 한전에서는 통지 안내가 가고 그 최고 독촉장까지 들어갈 거고 안 되면 단전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도 최고 독촉장 넣고 단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승강기나 무빙워크 여기에 그 유지보수 업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원고는 점포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체납된 전기, 수도 요금과 승강기, 무빙워크 유지 비용 등을 직접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겠죠. 그 원고와 피고는 관리업체입니다. 2018년 5월 27일과 2018년 8월 28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 의무자와 정산 방법 등을 정하는 합의를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관리 업체와 요 홈플러스와는 이제 홈플러스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주면서 줬겠죠. 지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그렇지만 이 비용들이 구분 소유자들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 계약서에 분명히 적었다는 겁니다. 이 개별 계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업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관리단이 아직 조직 구성되어지 그 관리업체가 관리인 선정되고 관리계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은 개별 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건일 뿐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관리업체는 한시적이다 이렇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 대해서 원고가 지출한 홈플러스가 지출한 전기 수도 요금과 승강기 무빙워크 유지 비용 등에 관해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산 방법이라든지 부담 의무자 이런 부분을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그 이상으로 돈을 냈겠죠. 이분들이. 예, 다른 구분 소유자분들이 안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액이 먼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 될 부분만 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과도하게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심 판단에서는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죠. 이 규정에 따르면 집합 건물의 각 구분 소유자는 각자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되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원심에서 판단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에 관하여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그 청구하여 수령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할 뿐 관리인 그러니까 관리업체 자신이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들 이까지는 맞죠. 근데 피고는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 잘못된 거죠. 아까 제대로 적법한 절차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로 계약한 이렇게 한시적 관리 업체일 뿐이죠. 피고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의 범위,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위임한 자로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사건 계약과 합의만으로 이 사건과 합의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그러니까 관리업체에게 부담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관리 비용의 부담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래 놨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관리업체는 한시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개별로 계약했던 사항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계약에 따라서 여기에 있다시피 다시 보십시오. 이 부분 개별 계약에 따라서 요인데요. 여기 보면 개별 계약을 한 거죠. 홈플러스하고 이 관리업체와 부담 의무자와 등상 방법을 등에 합의를 했다. 개별 계약을 한 거를 있죠. 요거를 요 부분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효력이 없다라고 원심에서는 판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기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관리규약이라든지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 적법한 절차를 거쳐지지 않은 이 말인 겁니다. 적법한 절차, 집합 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거쳐지지 않은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 운영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이런 부분입니다. 통해서 제3자에게 관리업체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특정한 관리업체에게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 구분 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 관리업체 사이의 법률 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아까 특별한 사항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사항. 요거죠, 아까 특별한 사항.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있죠. 관리인을 선임을 했다든지, 관리단 집회를 도저히 못하면 서명 결의 방식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관리인 선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특별한 상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계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은 이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적법한 관리인으로 보고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법리를 잘못 오인을 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볼게요. 구분 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관리 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 부담과 등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규정이 아니다. 그렇죠?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 의무자와 정산 방법 등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텐합된 전기, 수도 요금과 승강기, 무빙워크 유지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는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 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과 합의 내용의 해석을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이다. 다시 읽을게요. 이 사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홈플러스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개별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 의무자와 정산 방법 등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체납된 전기 수도 요금과 승강기 무빙워크 유지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는 집합건물법이 아니고요. 왜 집합건물 규정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관리업체가 한시적인 업체일 뿐이고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과 구분 소유자와의 계약과 합의 내용의 해석을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다라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다. 관리비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관리비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A라는 구분 소유자하고 관리업체하고 개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인데 50만 원 내고 B라는 구분 소유자하고 관리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30만 원 낸다. 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계약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개별 계약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더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억울하다 할 수 있죠. 50만 원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셨죠? 근데 관리인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법한 관리 이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과 합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관한, 다시 읽을게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대한 규정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가 원고 등의 관리비 징수와 지출을 대행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구분 소유자인 홈플러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는 겁니다. 원심 판결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했다는 거고, 그렇죠. 왜 아까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관리인과 관리규약과 관리위원회가 선임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관리업체는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업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업체 퇴출 결의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고가구 운영계약서나 여러분들 분양계약서하고는 별도 관련이 없다는 거죠. 관리비에 관해서만 계약행 그만 별도로 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분양 계약서라든지 운영 계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있죠. 관리위탁 계약이 정하여진 계약 기간이 좀 5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었다라는 말은 뭐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관리업체 퇴출결이라든지 관리인이 선임이 된다든지 관리 규약이 정해지고 관리위원회도 선임되고 이렇게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돼서 자치적 관리를 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본다는 것을 대출 결의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니겠지만 그 원심 판결, 1심, 2심 판결에 대해서 보는 것은 법리 판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법리 판단. 그 법리 판단에서 1심과 2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있죠. 심정을 하는 거죠. 재판장이. 그걸 우리는 자유심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심정, 다시 말해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했을 때 대부분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부분 때문에 연락을 많이 오시는데 게다가 변호사분들께서도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런 법리 오해를 하는 부분도 계셨고 이런 부분은 누구를 탓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소유자 여러분들이 위임을 소송은 하셔야 되죠. 나중에 소송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전략과 전술을 다 잡고 소송 대리인에게 여러분들이 그 대리를 하는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 일단 다 알고 난 상황에서 변호사한테 맡기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꼭 보면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많은 그 이렇게 변호사를 오히려 탓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소유자 여러분들 또는 임차인 여러분들 분들의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맡겨가지고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곡히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꼭 좀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있죠. 아시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과 다른 상황에서 소송할 때 소송 대리인으로서 절차에 맞춰서 소송을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선임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그 정보를 잘못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바르게 가도록 방향을 바르게 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 정보를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판단하신 경우도 변호사와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소통을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있죠. 그렇게 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더 여기다가 한 번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적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기 전에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을 알고 있어야, 다시 말해서 승리가 이미 결정적인 사실이 되었을 때만 싸워야 한다. 그때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싸우는 것에 불과하다. 누가 말씀했냐면 손자병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컨설팅 해주는 곳들 있죠. 도움을 제가 주는 곳들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내가 한 경우는 제 의사가 좀 많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의논하고 나누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의사가 반영되어서 서로 간에 잘 하는 곳에서는 분명히 다 지금 이겨놨고 있죠.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꼭 이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부분을 아시고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를 쓰라 했습니까? 쓰지 마라. 써야 됩니다. 변호사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전략과 전술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전에 바로 앞에 제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시면은 제가 논증과 설득의 차이점 말하면서 논증 꼭 말씀드렸죠. 제가 그 동영상 꼭 보십시오. 논증을 여러분들 하는데 기획을 세우고 할 때 여러분들 폐윰입니까? 폐윰 책방에 있는 뭡니까? 이렇게 논리적 논리 있죠.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사고라고 하는 이러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24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하고 전혀 유튜브와 관련이 없습니다. 잘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해운 책방에 있는 논리적 사고라는 24강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있죠. 소유자 여러분들이 기획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도 서로 간에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서로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반영해서 경청해서 듣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관계도 돈독해집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가 논리적 사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면 민주적 절차로 안 돼 있다 보면 뭐 가스라이팅 시키고 특정한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이게 어 그냥 싸우기 위해서 그냥 막 나간다는 거죠. 기획도 없이. 이러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들고 늘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지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도 될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일도 바쁜데 본업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내드리는 걸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간절할 때 안했으면 반드시 문자로 보내시기를
문자로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문자로만 받습니다. 아시죠? 요거는 아마 거기 보면 유튜브에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클릭을 하면 나오죠. 클릭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요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